저는 폐가를 낙찰받고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싸구려 집 하나가 내 마음을 바꾼 이야기. 1. 시작. 멈춰버린 시계. 저는 올해 47살, 이름은 윤태민입니다. 한때는 나름대로 잘 나갔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도 5명이나 있었죠. 일이 많을 땐 하루에 2현장을 돌며 커피 한 잔도 못 마신 채 뛰어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건설사 부도로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남의 집을 고쳐주던 제 손은 어느새 내 집 월세를 걱정하는 손이 되었죠. 그 무렵 아내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아내 정윤정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버티자. 그 말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시계는 멈춘 듯 했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매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우연처럼 찾아온 단어 경매. 그날도 습관처럼 중고 사이트를 뒤적이며 일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경매 물건 리모델링 의뢰를 올린 글을 봤습니다. 그 밑에는 낙찰자 구함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낙찰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검색창에 부동산 경매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까지 영상을 보며 블로그를 뒤지고 법원 사이트를 들락거렸죠. 그 세계는 낯설고도 매혹적이었습니다. 다들 한 번의 낙찰로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3. 첫 입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2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책도 사고 무료 강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제대로 이해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그저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싸면 무조건 이득이다. 첫 물건은 인천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감정가가 2번 유찰돼 최저가가 7,80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외벽은 좀 낡았지만 내부는 괜찮아 보였죠. 저는 단독 입찰로 낙찰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법원 판사에게 불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나도 경매 투자자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들떴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버려진 자전거와 깨진 타일들이 흩어져 있었고 1층 우편함엔 관리비 독촉장이 쌓여 있었죠. 그때야 알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그냥 속담이 아니더군요. 4. 점유자. 문을 열지 않던 사람. 그 집엔 점유자가 있었습니다. 등기부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위엔 오래된 CCTV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창문 틈으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안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장성호. 이전 소유주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대출을 못 갚고 떠나면서 남은 동생이 그대로 눌러 살고 있었던 거죠.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글을 내보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5. 첫 명도. 사람을 설득하는 일. 저는 명도 소송을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상담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었죠. 돈도 없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결국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엔 낡은 장판이 들떠 있었고 창가엔 해진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성호는 마른 얼굴에 무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엔 피로가 고여 있었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도 잃고 가족도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 나한텐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사비를 조금 얹어드리고 합의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빈 방엔 담배 냄새와 외로움이 함께 남아있었죠. 6. 리모델링. 다시 숨쉬게 만든 공간. 빈집이 되고 나서야 제대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벽지는 눅눅했고 바닥은 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희미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낡은 벽을 고치는 기분이었죠. 낮에는 페인트를 바르고 밤엔 유튜브로 셀프 시공 영상을 봤습니다. 손톱 밑은 시커멓게 변했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땀방울 하나하나가 나를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든 날 처음으로 방 안에 햇살이 꽉 차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공간을 살리고 그 안에서 저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7. 숫자로 드러난 결과. 모든 공사를 끝내고 한 달 후 매물을 내놨습니다. 전세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 정도면 금방 나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1억 원의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은 총 8천만 원. 세금과 비용을 제하면 약 1,2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겐 세상의 어떤 상보다 소중했습니다. 왜냐면 이번엔 운이 아니라 노력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8. 두 번째 도전. 전략의 변화. 첫 성공 이후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익률보다 리스크를 먼저 봤습니다.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하고 점유관계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등기부를 읽고 주변 시세를 직접 발로 확인했죠. 두 번째 물건은 서울 변두리의 소형 빌라였습니다. 감정가 1억 8천만 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채권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근저당보다 늦다는 걸 발견했죠. 즉, 보증금이 전액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물건을 낙찰받은 후 임차인에게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임차인도 진심을 느꼈는지 차분히 합의에 응했습니다. 이사비와 일부 보증금을 조정해 서로 윈윈으로 마무리했죠. 그때 느꼈습니다. 경매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 9. 마무리. 집보다 중요한 건 마음. 지금 저는 세 번째 물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공간을 살리는 일에 의미를 두게 됐습니다. 낡은 집을 손보며 사람의 흔적을 느낍니다. 깨진 타일 아래 묻은 먼지, 누군가 붙여둔 낡은 포스트잇. 그 안엔 다들 나름의 이야기가 있더군요. 어쩌면 경매란 값이 떨어진 집이 아니라 버려진 시간을 다시 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을 돌며 벽을 닦습니다. 페인트 냄새 속에서 제 지난 실패의 냄새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집이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때 폐가 갔던 인생이 이제는 새 집처럼 숨쉬기 시작했으니까요. 경매는 결국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죠. 저는 그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